일본의 상황이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입원할 병상이 없어서요. 자택에 대기 중이던 환자가 숨졌다는 일이 있었고, 숨지는 일이 있었고, 길거리에서 변사로 발견된 사람들도 보인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사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네요. 네, 오늘은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 연결해서 일본 현지 상황이 어느 정도로 좀 심각한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얼마 전에 교수님 연결해서 일본 상황 들어봤었는데 그 사이에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 치료를 못 받고 자택에서 대기 중이던 환자가 숨지고 길거리에서 심지어 어떤 된 분들이 발견되고 또 이분들이 사후에 보면 코로나19에 확진된다고 하니까 이미 일본의 상황이 현재 감당할 수가 없는 정도의 상황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십니까? 네, 일본에서는 지난번에도 보도를 드렸지만 이미 일본에서는 전국적으로 의료 붕괴가 현실화되어서 진행되고 있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이타마 현에서 병상을 기다리다가 이 자택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양성 반응에 지금 50대 남성이 있었는데 상태가 악화되어서 응급실에 전화를 했는데 결국 병상이 부족해서 기다리려고만 하다가 결국은 돌아가셨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이타마 현에서는 이런 재택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약 700명 정도 이상이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예. 더 상황은 악화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하나의 경향이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예. 일본 경시청이 발표한 게 한 달간 길에 있었던 일반 변사체 이 행방불명자들인데 이분들 중에서 코로나 양성 반응을 받은 사람들이 약 15명 정도 됐다. 그리고 도쿄에서 9명 정도가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전역에 이 변사체 중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있다. 즉 치료를 받지 못해서 결국 사망했다는 것들은 좀 충격적인 뉴스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월 말, 3월 초쯤에 이제 대구 지역에서 환자가 폭증하면서 이 병상 부족 현상이 나타나긴 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게 확진자 전원을 이제 입원 치료 중에 이렇게 병상 부족이 발생했던 건데 지금 일본은 이미 중증 환자만 입원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이렇게 병상이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판단이 좀 되거든요. 굉장히 그곳 상황이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거의 매일 텔레비전에서는 병원 내 집단 감염의 사례들을 많이 보도하고 있고요. 일본 곳곳에서 병상 부족이 하기 때문에 중증 환자들도 받지를 않고 있고 그래서 호텔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이미 초기에 이런 부분들을 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즉 수요가 있지만 공급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료 붕괴 위기에도 그래서 수가 관방장관이 대답을 한 것은 자택 대기자 등은 얼마인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일본은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해서 중증 환자 중에 사망한 사람들만 통계가 잡아지고 있고 전사체라든지 재택에서 사망한 사람들은 일체 통계에 들어가고 있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인 거죠. 예. 동어 반복이 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이런 어떤 일본 방역 당국의 늑장 대처와 관련돼서 여러 번 이제 지적이 있었는데 이 병상 부족과 관련돼서 그 원인을 따지자면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어디에 좀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이것 역시 좀 늦은 결정이었다. 그렇게 봐야 될까요? 원래 그렇죠. 이제 일본에서는 공항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단 감염만을 막으면은 해결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2월, 3월 중에 지역 감염이 심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 감염이 확산돼 있는 것을 대처를 하지 않고 이런 접된 집단으로 몇 개 지역만을 한정했는 기간에 열이 있는 지역 감염자들이 일반 병원을 다 방문해 버렸고 그러니까 의료진들의 감염이 훨씬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오사카 같은 경우는 의료진들의 약 10%가 감염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지금 병상 확보를 했는데
겨우 호텔을 확보하는 정도고 의료진을 확보하는 것은 더 부족해지는 상황인 거죠. 예. 네. 그런데 지금 일본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발표 수치보다 12배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문가 추산이 나왔습니다. 만약 이 계산대로라면 일본에 지금 15만 명이 넘는 감염자가 있는 셈인데 이거 좀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키나와의 임상연구센터의 도쿠다 소장이 마이치 신문하고의 인터뷰에서 현재 발표된 감염자의 약 12배에 해당하는 숫자가 있을 거다. 예, 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즉 예를 들면 게이오 대학 병원이 병원을 방문하는 일반 환자들을 그냥 코로나 검사를 해봤더니 그 중에 약 6%가 코로나 양성 반응을 드러내더라. 예,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감염을 약 10% 정도가 될 거다. 왜? 일본은 워낙 이 검사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렇다면 현재 일본이 지금 약 1만 3천 명 정도 감염자인데 약 10%를 잡으면은 13만 명 정도가 감염자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얼마 전에는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개그맨이 사망해서 일본 열도가 충격에 휩싸인 적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이 역시도 일본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그 무게감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 29일에 시무라 켄이라는 국민 개그맨이 사망해서 예. 충격을 줬는데 어제는 유명 배우이고 일본 서민들에게 잘 알려진 방송국 아침 방송 진행자인데 예, 예. 오카에 구미코시라는 분이 치료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아마도 작년에 암 수술을 받고 1월부터 항암 치료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이 병원 붕괴가 일어났기 때문에 즉 암 환자들이라든가 중증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결국 이분도 사망하신 것 같고요. 예. 도쿄만 해도 어제 134명의 신규 확장자가 있었고 또 이게 열흘 연속 100명을 지금 웃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병원 붕괴의 하나의 비극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가사키에 정박 중인 대형 크루즈선에서 일주일도 안 돼서 확진 환자가 지금 48명으로 늘어나서 승무원 600여 명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크루즈선에는 또 우리나라 국민 한 분이 또 계신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좀 관련해서 소식을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예, 이 배는 1월 말에 일본 나가사키에 있는 미쯔비시 중공업 조선소에서 이탈리아 선적인데 수리를 하고 있는 크루즈선인데요. 예. 전체 승무원이 약 6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이제 코로나 양성 반응자가 나왔고 약 이틀 전까지 40명 정도가 확진이 있었는데 어제부터 전수조사를 했더니 다시 48명이 나와서 이제 90명 정도가 집단 감염이 되었고요. 이것은 한국에서 알려진 것처럼 지난번 요코하마에 있는 다이아몬드 크루즈선처럼 다시 이게 대량 집단 감염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라는 공포감이 주는 뉴스고요. 이번에도 이 선원들을 하선시키지 않고 검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예. 다시 아마 이런 집단 감염이 재현될 것처럼 보입니다. 예. 여기에는 한국인 한 명이 탑승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예. 현재 나가사키 현이라든가 미쯔비시 중공업이 이들이 어떻게 감염되고 아마 택시를 타고 관광까지 한 것 같은데 이런 경로를 밝히지 않아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고요. 예. 정보 공개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크루즈선뿐만 아니라 일본에는 감염 경로 자체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인원들이 워낙에 많아서 감염 경로 파악이라는 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일본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 궁금한 게 이게 크루즈선 문제가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중증자 제외하고는 하선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이라든지 지금 이 나가사키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을 바라보는 일본 당국의 어떤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제대로 보완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건 왜 그럴까요? 그렇죠. 처음에 이 다이아몬드 크루즈선 때부터 이들이 이제 외국 사람도 많고 그래서
하선을 시키지 않고 밀폐된 뱃속에서 대응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린존이라든지 레드존 구별도 없었고 방역복도 없이 들어가서 조사를 하다 많은 사람들이 감염됐는데 이제 그때 교훈을 얻었으면 예, 예. 일본이 지역 감염이라든지 이번 크루즈 사태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혀 교훈을 찾지 못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서 예.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크루즈선이 내 잘못된 대책이 일본 전체를 지금 크루즈선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 때도 그랬지만 승무원분들이 이제 확진되신 사례가 지금 14분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요리도 만들고 뭐 객실에 요리를 배달하는 승무원이라서 앞으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좀 커 보입니다. 예, 그렇죠. 하선을 시키지 않고 뭐 중증자들만 내린다고 하지만 이 집단으로 공동 생활을 하면서 또 물을 같이 쓰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는 또 심각한 문제가 되는 지역으로 아마 또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예. 저 긴급재난지원금 뭐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지금 국민들한테 일률적으로 10만 엔 그러니까 한 1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110만 원 정도 지급될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뒤따르는 부분이 뭐 공무원들한테 적용하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좀 시끄럽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원래 초기의 정책은 예. 한 가구당 30만 엔, 즉 340만 원 정도 지원 정책이 있었는데 이게 기준이 애매하고 지원 대상이 한정된다고 해서 너무 비판이 많았고요. 그래서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반대로 결국 1인당 10만 엔으로 갑자기 바뀌었는데 이제 그러려면은 재정 계획 전체를 다 재편성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이제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채를 메워서 충당해야 되는데 올해만 해도 일본은 약 58조 엔 사상 최대의 국채 발행을 해서 예. 이게 국가 적자를 또 다시 증가시키는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는 지급을 하지 말자라는 논쟁이 있는데 근데 지금 이 공무원들이 후생 노동성을 포함해서 예. 어떻게 보면 많이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배제하는 게 맞는가라는 그렇죠. 이런 논쟁으로도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비교적 코로나19 방역 대책에서는 좀 뒤늦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서는 비교적 좀 빠르게 좀 발빠르게 지원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배경은 좀 뭐라고 보십니까? 실제 지금 현재 일본은 매일 중소기업 중에서도 도산하는 기업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나 또는 개인 자영업자들이 많고 휴업 중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긴급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의 거의 집세를 내지 못하고 급료가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기준 없이 전 국민에게 빨리 지원을 해라. 이런 요구들이 훨씬 더 많았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예산을 다시 편성하고 또 이거 야당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빠르게 개개인에게 지급이 될지 아직도 구체적인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유동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마스크 얘기가 저희 할 텐데 이거 사실 그 아베 정부가 배포한 그 마스크가 지금 아베노 마스크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마스크 두고 그 일본 내에서도 거의 조롱에 가까운 여론들이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좀 들여다보면 일본 정부가 이 사실 마스크에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 숨겼다 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나요? 예, 그렇죠. 아베 수상이 내놓은 구체적인 정책이 결국 이 마스크 정책이었는데 예. 아마 이것은 계속 아베 정권의 발목을 잡을 것 같고요. 예. 배포되고 있는 마스크 중에 예를 들면 줄이 끊어진다든지 양쪽 길이가 맞지 않는다든지 예. 불량품도 많았고 또 이 마스크 중에 벌레가 나오고 곰팡이가 나오고 그래서 예. 즉 임산부들이 사용하기에는 이물질이 너무 많아서 이 불량품을 회수한다라는 이런 방침이 정해졌고요. 그렇지만 이제 납품업체들은 품질 공화를 더 강화한다라고는 하지만 이미 이런 사례들이 일본 정부에게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부가 이것을 배포를 강행했다는 것은 정보를 알고도 숨겼다. 오히려 이 마스크를 가지고
이 판매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윤을만을 생각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좀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교수님 마지막으로 그 일본에서 이제 다음 주면 연중 최대 연휴 골든 위크가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연휴가 있으면 이제 좀 걱정이 많이 되다 보니까 내일부터 5월 6일까지 12일간을 생명을 지키는 스테이홈 주간 이렇게 지정해서 외출 자제를 호소했다는데 이게 좀 얼마나 잘 지켜지리라고 보십니까? 네, 일본에서는 지금 전국에 이 긴급사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에 최고의 분기점이 이번 2주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예. 1년간 최대 연휴인 골든위크라는 기간인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일본 시민들이 도쿄 주변의 해변가나 시민공원으로 많이 몰려서 이번 연휴 기간에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질 것인가 여기를 많이 경계하고 있는데 그래서 고이케 도쿄 도지사가 뭐 슈퍼에 가는 것도 3일에 한 번만 가라. 그런데 이제 또 휴직 중이거나 일자리가 없는 분들이 파친코지요. 이런 시설에 많이 모여서 집단 감염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쿄도나 오사카시가 예를 들면 휴업을 하지 않는 파치콘 같은 이런 업체 명단을 공개하겠다라고 강압적인 수단을 빼들었고요. 예. 오히려 이제 관광으로 경제를 유지하는 지역에서 제발 관광 오지 말아달라 이런 예, 예. 요청하는 사태가 되고 있는데 이번 골든위크 약 2주간이 일본 전체가 어떻게 보면 폭발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통제할 수 있느냐 최대 분수령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본 상황을 저희가 잘 전달받고 있는데 매번 업데이트할 때마다 걱정되는 게 이영채 교수께서도 일본 현지에 계시니까 네. 코로나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와 연결해서 일본 현지 상황 들어봤습니다.